이 세바시 채널에서 다룬 차별 비용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성 징병제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 게다가 이 영상 때문에 수많은 골빈 여자들이 남자가 군대 가는 법은 남자가 만들었다, 성차별이 해소되면 그때 군대를 가겠다 식의 이런 머가리 빠운 소리를 뉴스 댓글에 남기기 시작했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1탄 남자의 독박 병역이 차별 비용이다라는 헛소리에 대해서 좀 해체를 해볼게요. 영상의 강사인 소나람은요, 아주 저급한 구조주의적 관점을 이용해서 대중들을 현혹을 하는데요. 이 저급한 구조주의적 관점의 가장 유명한 예시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상을 프롤레탈리아 대 부르주아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한 게 있겠죠. 마찬가지로 소나람은 전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자 대 여자라는 대결 구도로만 구성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란 두 성이 적대적이고 주로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고 차별하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르주아가 프롤레탈리아를 착취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존재들처럼 묘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세바시 영상의 전반적인 논지는 다음과 같아요. 즉, 차별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남자가 위험한 일을 하고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차별 비용이다. 즉, 얘의 논리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해서 이득을 얻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로 군대를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뭐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등가교환의 법칙 이런 거야? 그러면서 강의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자만 군대 가는 법을 만든 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라는 소리를 해요. 이게 제가 앞서 말한 저열한 구조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솔직히 저열하다 못해 유치합니다. 고등학생도 이런 식의 논지는 펼치지 않거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병역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 남자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여자를 착취하고 해쳐먹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자. 그러니까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얘는 전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시대적 맥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남자 대 여자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를 갖고 모든 걸 다 해석을 하는 거지. 당시 남자만 군대를 간 이유는요, 6.25 전쟁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군대 훈련이나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고 가혹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면제시켜준 겁니다. 여자는 그 시간에 애 낳아가지고 그 죽은 인구수 복구해야 되니까. 즉, 여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즉, 남자만 군대를 가는 병역법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자들이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얘는 국방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6.25 전후 안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 하기로 한 거고요. 병역에 있어서는 남자들만 희생하기로 하고 여자들은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페미들의 마인드예요. 남녀와 여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배려는 당연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배려를 뭐라 그래요? 선행차별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배려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한참 지나서 여러분한테 그게 선행차별이었다고 여러분을 가해자라고 주장해요. 우린 그걸 뭐라 부르죠? 폐륜이라 부르죠. 자, 여러분, 차별 비용 자체가 굉장히 폐륜적인 개념이고 무식한 소리예요. 이 세상에 차별 비용이 어디 있어요? 누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차별을 해? 자, 나치가 유태인을 차별할 때 나치가 낸 차별 비용이 뭐예요? 자,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던 시절 백인이 흑인한테 낸 차별 비용이 뭐죠? 자, 우리가 학벌에 차별이 있다고 얘기할 때 학벌 높은 사람이 내는 비용이 뭐야? 뭐 똑똑새 이런 거라도 내나? 자,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을 때 우리 한민족이 내는 차별 비용이 뭐야? 성소수자가 차별받을 때 우리 같은 이성애자들이 내는 차별 비용이 뭐야? 그래, 뭐 이따 치자. 그러면은 그 비용이 군복무 2년을 썩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에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들 중에 한번 대답해봐요. 자, 여자를 차별하기 위해 군대 가는 사람 손? 그럼 유승준은 페미니스트라서 병역 기피했냐? 개소리를 해도 씨. 아니, 소나람 주장 들으면은 남자 페미니스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도 무죄 뜨겠네. 지금 군대 안 간 20대 애들 빨리 페미 선언하고요, 빨리 페미 동아리 활동하고 빨리 병역 거부해. 오케이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이제 군필들은 여성을 혐오해도 되는 거지. 내가 비용을 지불했잖아. 그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그 차별할 권리를 내가 취득을 한 거네. 자, 소나람이 남자들의 군복무 2년의 희생을 차별 비용이라는 궤변으로 격하를 하는 건요, 이 나라를 위해 청춘 2년을 희생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즉, 이 나라의 젊은 청년과 남성들이 그동안 해온 희생이 고작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화대를 지불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남자 대 여자의 싸움.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지 못하고 착취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런 괴물들로 보이니까 이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남성 혐오주의자지 뭐야. 자, 그러면은 2021년 2030 남자애들이 더 이상 여자한테 연약함을 강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자, 여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하다가 욕 뒤지게 쳐먹고, 여자들도 군대 가라고,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젊은 남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 자, 소나람 말대로 여자에게 연약함을 강요한 선행차별이 사라져버렸어.
자, 그러면은 소나람 논리대로라면은 이제 여자들이 막 신나야 되잖아. 와, 드디어 남자들이 우리한테 약함을 강요하지 않게 됐어. 아싸, 그럼 우리도 군대 가야지. 여초에서 지금 이러고 있냐고. 왜 안 그러겠어? 이 병역이라는 거는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희생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뭐라 그랬어요? 무작정 여성을 징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자의 신체적인 특성과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소나람 논리대로라면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에게 약함을 강요하는 선행차별을 한 거네. 자,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해서 거기는 여자들 다 군대 가야겠다, 그지? 마찬가지로 경찰도 여경에 대한 선행차별을 한 거네. 자, 소나람이 하는 거를 리프레이밍이라 부릅니다. 즉 탈무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신성모독이지만 담배를 피울 때도 기도를 하는 것은 독실한 것이다. 즉 같은 상황을 보는 다른 관점, 프레임을 다시 짜는 거죠. 제가 소나람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짜볼까요? 자, 남자가 위험한 일을 전담하고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때 여자랑 아이들 먼저 구하고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요,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으로 귀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수는 국가의 국력과 아주 연관성이 깊어요. 일단 인구수가 많아야지 전쟁에서 이기고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력도 증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남자는 동시에 여러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지만 여자는 한 번에 한 명밖에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는 전쟁터에 내다 버려도 돼.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존재고, 제가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 얘기한 게 그거야. 물론 여자가 과거에 남자의 소유물 취급받는 거는 잘못된 거고 성적 대상화가 범죄나 이런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여자가 한때 소유물로 대상이 되고 남자의 성적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 보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가치가 높은 성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오래된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냉정하게 뜯어보면은 결국 남자만 군대를 가는 그런 문화의 시작에는, 즉 다시 말해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는 그 문화의 시작에는 바로 여성의 임신이 있었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꼴찌죠. 또 여자가 임신하는 기계냐며 출생률을 바꾸자 그러고,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세포이기 때문에 자궁을 포궁이라 부르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게 페미니스트들이야. 즉 니들이 지금까지 대접받은 이유를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임신을 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건데, 더 이상 너희가 출산하지 않고 또 대접도 남자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징병을 한 게 정상인 겁니다. 즉 소나람의 논리를 빌리면은 임신은 여자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남자들을 차별하면서 지불한 차별 비용이었고요. 여자들은 더 이상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출산율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군대에서 빼주는 배려를, 즉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 차별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페미들의 문제예요. 얘네들은 지들 무기에 지들이 쳐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핵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니들보다 한 100배는 똑똑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적국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되게 경계를 했어. 니들은 뭔데 이렇게 생각이 없냐? 자, 소나람의 이런 논리 전개가 되게 역겨운 선동인 이유는요,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온 배려와 혜택을 당연한 것처럼 리프레이밍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자들은 이걸 원하거든. 제가 페미니즘 아젠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여성에게서 책임을 최대한 덜어내고 남자로부터 권리를 최대한 약탈해온다. 즉 페미들은 그동안 남자가 여성에게 해온 배려도 여성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네가 날 차별해서 배려해준 거잖아. 즉 여성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부채의식을 깨끗이 탕감해준 거야. 이 영상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여자 방청객들 웃고 환호하고 그러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진실은 뭐예요? 여자의 군면제는 차별 비용이 아니라 혜택이고요. 남자는 여성에게 약자이길 강요한 적이 없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은 2021년에도 여성가족부랑 경찰청, 정부 기관들이 앞장서서 여자가 신체적 약자로 여자한테 약함을 강요하는 게 현실입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선행차별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가 여성을 선행차별을 하고 있나요? 소나람 혹시 이거 보면 한번 얘기해볼래?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면제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낸 개념이 바로 차별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역겨운 선동이에요. 왜냐면은 역겹다는 말 말고는 이 이상 뭔가 형용하기가 힘들어.